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환영할 일입니다만 동북아 신냉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합의문에 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 영내 평화와 안정,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을 뿐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후퇴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핵오염 수산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거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리창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정지 조치 철폐를 요구한 기시다 총리에게 책임과 의무부터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중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인 사태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눈치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이 현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일본의 아닌 척 해명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꼴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익은 국익이고 친선은 친선입니다. 국익까지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심기부터 챙기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이러니 정부가 일본 총리실 산하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해서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균형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젊음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고 하면서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육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군의 무신경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육군 규정에는 병사에게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얼차려를 명령하고 하사 이상 전 간부가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권자나 집행자는 얼차려 집행 중 현장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누가 명령 집행을 하고 현장 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교회 부여 등의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훈련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해병 특검법 제2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